비가 내리는 화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 하늘마저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윤지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3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없이 살아본 적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은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이 한 명씩 조문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지수야, 물 좀 마시렴. 어머니 김영숙이 다가와 지수의 손에 물컵을 쥐어줬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죠.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지수가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죠. 그는 천천히 걸어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저분 누구지?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자태의 그 남자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회사의 사장님이거나 회장님이 아닐까 싶었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자는 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어깨가 떨리다가 점점 소리내어 흐느꼈죠. 마치 가족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담은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지수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고 그 순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지수는 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고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와중에 그 낯선 남자는 일어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죠. 그가 나가는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에는 JH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셨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지수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공포와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수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몰랐던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셨는지 기억나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이야. 아마 아버지 회사분이겠지. 어머니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낯선 사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동료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조문객들이 가져온 과일과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읽다 만 신문,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구두,
그리고 책상 위에 안경까지. 모든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잠시 외출했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딸, 이것 좀 도와줄래? 어머니가 아버지의 옷장 앞에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양복, 셔츠, 넥타이.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이 넥타이를 참 좋아하셨는데 지수가 파란색 넥타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내 20살 생일에 같이 사러 갔었지. 내가 골라드린 거였어. 어머니의 말에 지수는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를 고르던 날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때 아버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골라준 넥타이는 특별하단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지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지수의 질문에 어머니는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그 낯선 남자를 봤을 때처럼 말이죠. 그냥 오래된 편지들이야. 내려놓으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에는 이미 한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노랗게 변색된 종이, 희미해진 잉크. 편지의 날짜는 31해 전이었습니다. 지수의 출생 직전이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지수가 편지를 펼쳤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영숙에게. 편지는 낯선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죠.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졌다. 나는 아직도 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왜 내 곁을 떠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내가 내 약혼 소식을 들었다면 그건 오해야. 모든 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부디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다오.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지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그때 어머니의 손이 다가와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알 필요 없는 옛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셨던 그분, 혹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상자를 바라봤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죠. 하지만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정욱에게. 지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고 어머니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때가 왔다고 느끼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에게 널 보내지 못했어. 내가 지켜야 했거든. 우리 딸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용서해줘.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어머니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죠.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셨어. 지수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던 그 모습. 그리고 차 문에 새겨진 JH라는 로고.
문득 뉴스에서 본 JH그룹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이 JH그룹의 어머니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거짓말로 시작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죠. 내가 누구인지, 왜 지금까지 비밀이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 나의 생부인지.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리라고. 며칠 후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죠.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지수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고 단정한 어투였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이정욱 회장님의 비서 최민호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윤지수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욱 회장, JH그룹의 수장, 그리고 편지에서 언급된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건가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오늘 오후 3시 강남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로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옷장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눈, 내 코, 내 턱. 누구를 닮은 걸까? 강남의 JH그룹 본사는 60층 높이의 유리타워였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죠. 지수가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지수 씨이신가요? 최민호입니다. 통화했었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호는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최상층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넓은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민호가 문을 열어주었고 지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앉으시죠. 이정욱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는 듯 했죠. 장례식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의 첫마디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내 딸을 만날 기회를. 순간 지수의 귀에 내 딸이란 단어가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증명할 수 있나요? 지수의 질문에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한 청년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지수는 사진 속 청년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회장임을 직감했습니다. 30한 해 전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너의 어머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우린 사랑에 빠졌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 가문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
가문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정략 결혼을 강요했지.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반항할 용기가 없었어.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그런데 갑자기 너의 어머니가 사라졌어. 연락이 두절됐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내 약혼 소식을 듣고 떠난 거였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후회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죠. 미안하다. 널 버렸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야. 이 말에 지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죠.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30년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온 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를 키우신 분이 진짜 아버지지. 하지만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지수는 창가로 걸어가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죠.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신 거죠? 30년이 지났는데.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그걸 원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분은 내 어머니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그녀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자신의 딸로 키웠지.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어린 시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자랑스러워 하시던 눈빛, 대학 졸업식 날 안아주시던 따뜻한 품.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은 안 믿어요. 지수의 차가운 말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다음 날 지수는 회장의 비서 최민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이정욱 회장의 지위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 샘플이 채취되었고 결과는 2,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다니. 3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 씨? 최민호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거웠죠. 회장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민호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왜 30년이나 기다리셨죠? 그동안 저희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알던 아버지는 평생 허리 굽혀 일하셨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손이 트도록 일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최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러 번 도움을 보내려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수 씨가 알고 계신 아버님께서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다고요. 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죠. 지수는 다시 최민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과는 100%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죠. 차갑고 명확한 숫자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지수의 물음에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JH그룹 본사로 향했죠.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이정욱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결과가 나왔어요. 지수가 말했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100% 일치한다고 해요. 지수의 말에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지수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이제 믿어주겠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따르던 아버지가 혈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죠. 당신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제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저를 키우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아.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나보다 훨씬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지. 지수는 회장의 솔직한 인정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아버지, 아니,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알고 계셨나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의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 그럼에도 너희 어머니를 선택했고 너를 자신의 딸로 키웠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죠. 살아생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저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수의 질문에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만 그건 내 동의 없이는 하지 않을 거야.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죠.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죠. 언제든지 연락해. 기다리고 있을게. 지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최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지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지수는 식탁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지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표정을 보고는 바로 알아챘죠. 그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죠.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100% 일치했어요. 지수의 말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한숨이었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다 말해줄게. 어머니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30한 해 전 대학생이었던 젊은 시절로. 그때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거기서 정욱을 만났지. 그는 단골 손님이었어.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대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사랑에 빠졌어.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 그는 항상 책을 읽고 있었거든. 그때는 몰랐지. 그가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지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였죠. 몇 개월 후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때 정욱에게 말했고 그는 기뻐했어. 결혼하자고 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어. 나 같은 평범한 여자는 JH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했지. 그리고 이미 정략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떠났어. 정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나를 선택하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났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오랜 친구였어. 내 상황을 모두 알고도 나를 받아들였지. 아이도 함께라고 말했어.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죠. 우리는 결혼했고 내가 태어났어. 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를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사랑해 주셨지.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그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죠. 그런데 왜 이정욱 회장은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30년 동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왔었어. 여러 번.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거절했지. 우린 행복했거든. 그리고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두려웠어.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 그리고 어떤 이해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래서 너를 혼자서 키웠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지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고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나누며 새로운 진실 앞에서 함께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여전히 윤지수예요. 그분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제가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 말이죠. 넌 언제나 현명했어, 지수야. 지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욱 회장과의 만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6장 마이너스 유산을 노리는 자들. 다음 주 지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늘 그랬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료들이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것 봐, JH그룹의 회장이 숨겨둔 딸이 있다는데? 지수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동료의 휴대폰을 봤을 때 그곳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JH그룹 이정욱 회장, 숨겨둔 친딸 있다. 유산 상속 전쟁 예고. 기사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언론에?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부에서 정보가 새나간 것 같아.
내가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지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회사로 차를 보내겠다. 일단 본사로 와라. 회장의 말대로 3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가 나가자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이미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JH그룹 본사에 도착했을 때 최민호가 지수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장뿐만 아니라 한 여성도 있었죠.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예요? 여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정윤아,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정윤아, JH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자 회장의 법적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짜 딸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무너지게 둘 순 없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윤아의 날카로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죠. 윤아, 그만해. 회장의 호통에 정윤아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저기에 찬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요. 정윤아는 차갑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미안하다, 지수야. 윤아는 어릴 때부터 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 그래서 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지. 내가 나타나자 위협을 느낀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자신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것 같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수의 물음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언론에 알려졌으니 우린 공식 입장을 내야 해.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으니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해야 해.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재계 5위권 기업 회장의 딸이 되었으니까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은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알아버렸어.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거야. 그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출근했을 때 상사가 불렀죠. 윤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수는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JH그룹과 우리 회사는 거래 관계가 있어서 윤지수 씨가 계속 여기 있으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회사 방침상 사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떤 변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사무실을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오늘은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죠. 지수는 조용히 짐을 챙겨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지수야, 지금 어디니? 집에 기자들이 와 있어. 지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상황이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어머니, 거기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모시러 갈게요. 지수는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정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어머니에게 전화해 뒷문으로 나오라고 했고 두 사람은 간신히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니,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비밀이었어.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었죠. 누군가 지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인터넷은 지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가짜 딸, 궁중 암투의 시작, 숨겨진 JH가의 스캔들. 순식간에 지수는 온라인 세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악플은 끝도 없이 달렸고 지수의 과거를 파헤치는 기사들도 쏟아졌죠. 다음 날 아침 최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정윤아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정윤아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저희 가문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가입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여성이 저희 아버지의 딸이라는 주장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며 만약 이것이 금전적 목적의 사기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윤아의 말에 기자들은 환호했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질문에 대답했죠. 저희 아버지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이 아버지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지수는 TV를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적으로 돌변한 기분이었죠. 그때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윤아가 너무 앞서 나갔어. 내가 바로잡을게.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마치 병세가 정말로 악화된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정윤아 씨가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성 위장병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지수는 회장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무언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지수는 취직 면접에서 또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JH 가문과 연관된 사람을 채용하기 껄끄럽다는 이유였죠. 이젠 이력서를 내도 이름을 보고 바로 탈락시키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온라인에서는 끊임없이 악플이 달렸고 심지어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민호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 입원 중이십니다. 지수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라고 합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정윤아를 만났죠. 당신이 왜 여기 왔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정윤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전 그저 회장님의 안부가 걱정돼서 왔을 뿐이에요. 정윤아는 비웃었습니다. 안부? 아니면 유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건가요? 지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었으니까요. 그냥 회장님 좀 뵙고 싶어요. 정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휴식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외부인은 면회할 수 없습니다. 정윤아의 차가운 거절 이후에도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죠. 비록 병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최민호를 통해 회장의 상태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수 씨를 찾으십니다. 어느 날
최민호가 병원 로비에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윤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수를 병실로 안내하겠다는 것이었죠. 정말요? 하지만 정윤아 씨가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윤아 본부장은 이사회에 참석 중입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리스마 넘치던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에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한 미소를 지었죠. 왔구나. 지수야.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대 곁에 앉아 회장의 손을 잡았죠. 어떻게 지내? 회장의 물음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에는 희망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미안하다, 지수야. 너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서.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넌 내가 본 첫 순간부터 우리 딸이라는 걸 알았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왜 오지 않으세요? 지수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바쁘니까,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 그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정윤아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알아? 내 이름. 내가 지었단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수는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는 아이 이름을 함께 지었어. 지수. 지혜롭고 순수하다는 뜻이야. 내가 너에게 바랐던 거였지.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그럼 재성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 아버지. 널 키워주신 분의 성이야. 그분은 내 법적 아버지니까. 지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줄래? 회장의 부탁에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을 열었죠. 아버지.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었죠. 마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정윤아가 서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들어오게 했어요? 정윤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급히 일어났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윤아야, 내가 원해서 만난 거야. 지수는 내 딸이야. 내 동생이고. 정윤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노리는. 그만.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산소 마스크가 흔들렸고 회장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두 분 다 나가주십시오. 의사의 지시에 지수와 정윤아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정윤아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저 회장님을 뵙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윤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아니면 아버지? 당신은 이중적이네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부르고. 지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앞으로도 매일 올 거야. 회장님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리고 지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 로비에서 기다렸죠. 최민호의 도움으로 가끔은 회장을 짧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장은 환하게 웃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갔죠.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호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지수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경호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민호가 지수를 발견하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에는 정윤아와 몇몇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수를 차갑게 바라봤지만 아무도 쫓아내지는 않았죠. 아마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죠. 지수는 조용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죠. 지수야.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지수의 말에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죠. 고마워. 내 딸. 그 말을 끝으로 회장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병실에는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울렸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그리고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아버지. 8장 마이너스 유언의 폭탄. 이정욱 회장의 장례식은 국가적인 행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총출동했고 언론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JH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후계자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았죠. 지수는 조문객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정윤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민호의 도움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불편했습니다. 숨겨진 딸, 비밀의 상속녀라는 수군거림이 지수를 따라다녔죠. 장례식이 끝나고 나흘 후 최민호는 JH그룹 본사에서 유언장 공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족들과 주요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최민호는 봉인된 서류를 꺼냈죠. 고 이정욱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정윤아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지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이정욱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최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JH그룹의 경영권은 내 딸 정윤아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능력 또한 충분하다. 정윤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최민호는 계속해서 낭독했죠. 둘째, 내 개인 재산의 50% 그리고 JH그룹 지분 20%를 내 딸 윤지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윤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예요. 최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건강하셨을 때 작성하신 것이며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정윤아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 두 딸에게 유나야,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만 집중하느라 인간적인 면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쉽구나. 지수야,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행복했으면 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JH가의 자매로 지내길 바란다. 최민호가 낭독을 마치자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특히 정윤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유언장 공개 직후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JH그룹 새로운 상속녀 등장, 재계 5위권 기업의 형제 갈등, 천문학적 유산 분할, 온갖 기사가 쏟아졌죠. 주가는 요동쳤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최민호는 지수를 조용한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최민호의 질문에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 내 딸이라 불러주길 바랐을 뿐이죠.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당신에게 마땅한 몫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정윤아 씨는 어떻게 지내요? 지수의 질문에 최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요.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최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건 쉽지 않을 텐데요. 지수는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바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자매로 지내길 바라셨으니까요. 그 말에 최민호는 감동한 듯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JH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정윤아와의 만남을 위해서였죠. 최민호의 주선으로 정윤아는 마지못해 면담에 응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자 정윤아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용건이죠? 정윤아의 차가운 물음에 지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는 자매니까요. 정윤아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매, 당신과 나는 그저 법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지수는 상처받았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나 돈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을 존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윤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지수의 말이 의외인 것처럼 말이죠. 그럼 뭘 원하는 거죠?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잖아요. 비록 환경은 달랐지만 우리 안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정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죠. 당신이 정말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상속을 포기하지 않나요?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거절하는 건 그분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요. 정윤아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마치 지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유심히 바라봤죠.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죠. 정윤아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수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본 같은 사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첫 연결고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지수. 지혜롭고 순수하다는 뜻이라고요. 지수의 말에 정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이름도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윤아. 온화하고 품이 있다는 뜻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JH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윤아와 지수가 함께 등장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고 이정욱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JH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정윤아의 발표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어 말했죠. 저는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회장님의 유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JH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최민호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윤아와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이었죠. 어머니, 저 회사 관두고 재단 일에 집중하려고요. 지수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던 아버지도 그리고 이정욱 회장님도 두 분 다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두 사람 다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피로 얽힌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었죠.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정윤아 씨를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 저녁 식사로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가족은 언제나 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리라고. 두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리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처럼 지수의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피로 얽힌 진실은 아프지만 그 진실이 가져온 새로운 가족과 미래는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아픔도 결국엔 치유되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아닐까요? 지수의 말에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면서